천하가 갈라지고 피와 공포가 일상이던 시대. 누구도 감히 맞서지 못하던 장비조차 가슴 깊숙이 두려움을 삼켜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의 포효 한 번이면 전장이 흔들렸지만 그 장사도 몇몇 임무를 마주할 때면 손에 쥔 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오늘 우리는 장비가 평생 두려워했던 5명의 무장들을 파헤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면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장비가 끝내 넘지 못한 단 한 사람의 이름을. 계속 알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자. 장비는 누구보다 용맹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솔직한 자였다. 그는 전장의 냄새를 맡는 순간 흥분했고 적을 발견하면 분노가 번개처럼 치솟았다. 그러나 그 분노 속엔 언제나 인간적인 흔들림이 있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두려움은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마련이었다. 장비에게 두려움을 안긴 이 5명은 단순한 적이 아니었다. 어떤 이는 그의 믿음을 시험했고 어떤 이는 그의 양심을 찔렀으며 어떤 이는 그가 죽기 전까지 존경했던 존재들이었다. 그중 첫 번째 이름은 늙은 전사 황충이었다. 장비는 젊은 시절 호탕하고 거칠게만 싸우던 자신과 달리 늙은 몸으로도 흔들림 없는 황충을 보며 처음으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경외였고 동시에 불편한 존경이었다. 백발이 휘날리던 노장에게 자신이 한순간이라도 밀렸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흔들었다. 면죽성 아래에서 장비가 포효하던 그날, 성벽 위에서 날아온 화살 한 발이 그의 눈빛을 바꾸었다. 화살 촉은 말 앞에 깊숙이 박혀 흙먼지를 일으켰고 장비는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화살을 쏜 이는 나이든 전사 황충이었다. 그는 묵직한 목소리로 올라오려면 올라와 보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엔 젊은 장수와는 다른 침착함과 깊이가 있었다. 장비는 비웃으며 돌격했지만 황충은 연달아 화살을 쏘아 장비의 부하 방패에 정확히 꽂았다. 한 번도 빗나가지 않는 솜씨였다. 장비는 그 활이 생명을 거두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노인은 싸움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싸움을 알고 있는 자라는 것을. 그것은 거친 장비에게 생소한 공포였다. 시간이 지나 황충이 유비에게 귀순했을 때 장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중 전투에서 황충이 흰 말을 타고 하후연을 베어냈을 때 장비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역시 저 노인은 강하다. 그 말에는 질투와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황충의 강함은 단순히 무술이 아니었다. 그는 전장을 온몸으로 살아낸 자였다. 그가 창을 쥘 때마다 그의 수십 년 전투가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장비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 없는 어떤 단단함을 보았다. 그것은 세월을 이긴 의지였다. 그 앞에서 장비는 처음으로 자신이 아직 미숙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황충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장비는 그의 무덤 앞에서 술을 따랐다. 장비는 조용히 말했다. 노장군, 이제 당신이 떠나니 나의 경쟁자도 끝났구나. 이는 질투와 애도에 뒤섞인 고백이었다. 그의 눈빛엔 슬픔과 존경이 가득했다. 노인은 떠났지만 장비의 마음속에서 황충은 평생 지지 않는 산처럼 남아있었다. 두 번째로 장비를 떨게 한 이는 조용한 폭풍. 조운이었다. 조운은 외모부터 기품이 있었고 전장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장비는 조운을 얕봤다. 하지만 전투에서 조운이 창을 휘두르며 단 3번의 동작으로 적장을 3명이나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고 장비는 말없이 숨을 삼켰다. 장비는 자존심 때문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조운을 경계했다. 조운의 움직임은 부드럽지만 번개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심장은 한 번도 격하게 요동치지 않았다. 장비는 자신과 정반대인 그 조용한 힘 앞에서 묘한 두려움을 느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자신과 달리 조운은 폭풍 가운데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강이었다. 장비가 조운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장판 전투였다. 수만의 적군 사이에서 조운이 흰 갑옷을 피로 물들인 채 유비의 아들과 부인을 지켜내며 돌파할 때
장비는 그 장면을 먼발치에서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조차 떨릴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은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침착함은 장비에게 용기라기보다 어떤 초월 같은 공포였다. 조은이 유비의 눈앞에서 아기를 내려놓았을 때 장비는 느꼈다. 저 사내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다. 그는 마음을 담아 싸우는 자다. 장비는 장판교에서 홀로 다리를 지키며 적을 막아낸 자신의 공적마저 순간 작아지는 기분을 맛보았다. 조은의 싸움에는 절박함보다 더 깊은 목적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관우가 쓰러지고 유비가 분노로 들끓을 때 선봉장 자리를 두고 장비는 누구보다 먼저 나섰다. 하지만 조은이 한 걸음 나와 감정을 억누르라 말했을 때 장비는 본능적으로 창을 들었다. 그러나 조은의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장비는 결국 무기를 내렸다. 그건 전장에서조차 하지 않던 물러섬이었다. 그 순간 장비는 깨달았다. 조은은 힘이 아니라 이성으로 자신을 이긴다는 것을. 장비가 세 번째로 두려워한 이름은 하후연이었다. 그는 조조휘하의 명장이었고 날렵한 움직임과 백발백중의 활솜씨로 알려진 전사였다. 하지만 장비가 그를 두려워한 이유는 전장의 승부 때문이 아니었다. 하후연은 장비의 양심을 뒤흔든 존재였다. 그 시작은 어느 피난길에서 만난 한 여인이었다. 적에게 쫓기던 혼란 속 장비는 하후연의 조카 하씨를 발견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었지만 말없이 장비를 바라보았다. 장비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자신의 아내라 선언했다. 그 결정은 피비린내와 분노 속에서 내려진 충동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장비는 그 눈빛 속의 슬픔이 자신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전쟁이 지나고 유비가 한중을 향해 북상했을 때 산 정상에서 활을 든 하후연의 모습은 장비에게 단순한 적장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가 눈앞에 선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후연의 차가운 눈빛에는 삼촌이 조카의 운명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장비는 창을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내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전투가 시작되자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 속에서 장비는 돌격하려 했으나 황충이 먼저 치고 들어갔다. 젊은 장수처럼 날렵하게 칼을 휘두른 황충은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하후연의 목을 베었다. 피가 돌바닥을 따라 흘러내릴 때 장비는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는 승리를 느끼기보다 공허함을 느꼈다. 내가 그를 죽였어야 했는데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 그날 밤 장비는 불빛 아래 홀로 술을 마셨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씨의 침묵이 떠올랐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장비를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항상 말했다. 당신은 내 삶을 가져갔어요. 그 말 없는 비난은 장비의 가슴속 깊은 곳을 후벼 파며 그 어떤 전장의 상처보다 오래 남았다. 하후연은 장비에게 칼로 이길 수 있는 적이 아니었다. 그는 양심을 마주하게 만든 그림자였고 장비가 평생 잊지 못한 상처였다. 세월이 흘러 두 딸이 자라 황후가 되었을 때조차 장비는 그들의 얼굴에서 하씨와 하후연을 동시에 보았다. 그의 가슴속 죄책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거워졌다. 장비가 네 번째로 두려워한 이름은 다름 아닌 평생 형이었던 관우였다. 관우는 의로움과 절도로 세상을 살아낸 장수였고 그의 발걸음과 말투에는 언제나 묵직한 기품이 있었다. 장비는 술만 마시면 자신이 관우와 대등하다고 외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간극은 싸움의 결과가 아니라 두 사람의 그릇이 만들어낸 차이였다. 관우가 조조에게 잠시 포로가 되었던 시절, 장비는 소문을 듣고 격렬하게 분노했다. 형님이 배신했다고? 그럴 리 없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직접 그 목을 벨 것이다. 장비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고 형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더 깊은 데서 솟구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다. 관우는 그에게 단순한 형이 아니라 넘지 못할 산이었다. 얼마 뒤 적토마를 타고 관우가 돌아왔을 때 장비는 성문 앞에서 그를 가로막았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창을 높이 들었지만 관우는 조용히 말했다.
삼형제여, 네가 오해를 하고 있구나. 장비는 듣지 않았다. 그의 창끝은 떨렸고 관우의 검끝은 이미 그 떨림을 읽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무기가 부딪히는 순간 장비는 처음으로 가족을 상대로 죽음을 각오한 싸움을 해야 했다. 30합이 지나자 장비의 숨은 거칠어졌고 그의 소나귀에는 땀이 맺혔다. 반면 관우는 숨결 하나 흩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관우가 검을 크게 휘두르자 장비의 창이 손에서 떨어져 땅에 꽂혔다. 관우는 말 위에서 조용히 물었다. 이제 그만하겠느냐? 그 목소리는 꾸짖음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저 형의 따뜻한 울림이었다. 장비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날 이후 장비는 관우 앞에서만큼은 함부로 소리치지 않았다. 관우의 강함은 검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장비는 그 차이를 인정하는 데 오래 걸렸지만 인정하고 나자 그는 더 단단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그 깊이는 언제나 장비에게 두려움의 그림자처럼 남아있었다. 형님을 잃을까 두려웠고 형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웠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장비를 떨게 한 이는 전장을 뒤흔든 괴물 여포였다. 여포는 인간이라기보다 전장의 저주처럼 등장하는 존재였다. 적토마를 타고 나타난 그의 모습은 병사들의 숨소리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가 방천화극을 휘두를 때마다 전장의 공기가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장비는 여포를 보는 순간부터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저것은 인간이 아니다. 호로관 전투에서 장비는 분노로 흑마를 몰아 앞으로 치고 나갔다. 그는 누구에게도 겁을 먹지 않는 자였지만 여포 앞에서는 그 포효조차 흔들렸다. 무기가 부딪힐 때마다 팔이 저릿해졌고 손끝이 둔해졌다. 여포의 한 걸음은 장비의 세 걸음을 밀어냈다. 비오듯 쏟아지는 금속의 충돌음 속에서 장비는 처음으로 자신이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관우가 합세하고 유비까지 달려왔음에도 여포는 휘몰아치는 폭풍처럼 두 사람을 상대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둘이 덤벼도 나를 이길 순 없다.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장비는 여포의 눈빛 속에서 조용한 확신을 보았다. 그건 전장에서 수백 번 죽고 살아남은 자만이 갖는 눈빛이었다. 장비는 그 눈빛을 두려워했다. 이후 서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도 장비는 여포와 다시 맞붙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몇십 합이 지나자 장비의 몸은 무거워지고 숨은 가빠졌다. 결국 그는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여포는 비웃듯 말고삐를 돌려 유유히 사라졌다. 그 비웃음은 장비의 가슴을 깊이 찔러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었다. 또 한 번의 결전은 밤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성의 불길이 타오르는 혼란 속에서 장비는 홀로 여포를 마주했다. 적토마가 번개처럼 달려오고 방천화극이 달빛에 부딪힐 때 장비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 순간 그는 직감했다. 지금 싸운다면 나는 죽는다. 장비는 말머리를 돌렸고 그 선택은 전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본능이었다. 등 뒤에서 여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장비, 너도 겁을 먹었느냐? 그 말은 칼날처럼 그의 등을 찔렀지만 장비는 달렸다. 그는 비겁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장비는 술잔을 들고 중얼거렸다. 여포야, 언젠가 반드시 내 목을 베겠다.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엔 이미 한 가지 진실이 새겨져 있었다. 여포는 평생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여포와의 대결 이후 장비는 전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포효하고 날뛰어도 넘지 못하는 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의 분노는 폭풍 같았지만 여포 앞에서는 그 폭풍조차 순식간에 꺼질 듯 흔들렸다. 장비는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가 분명히 보인 순간을 경험했다. 그러나 장비가 여포를 두려워했던 것은 패배의 기억 때문만은 아니었다. 여포의 존재 자체가 공포였다. 그는 전장의 규칙을 무시하는 자였고 생과 사의 경계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듯한 전사였다. 여포가 말을 몰아 전장을 가를 때 병사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장비는 그런 존재와 마주할 때마다 인간의 힘을 넘어선 어떤 기운을 느꼈다.
장비는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여포는 마치 전쟁 그 자체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것 같다고. 이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다. 여포와 싸운 자들은 하나같이 그의 기세가 마치 그림자처럼 자신을 덮치며 숨을 틀어막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장비가 느낀 공포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전장이 공통으로 느끼던 공포였다. 이제 다시 이야기의 흐름을 장비 자신에게로 돌려보자. 장비는 강했고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형제를 위해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며 때때로 자신의 힘을 과신했다. 이 약점들은 그가 두려움을 느낀 순간마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하우 씨의 눈빛은 장비의 마음 깊은 곳을 오래도록 무겁게 눌렀다. 그는 자신이 전장에서 수많은 적을 베어왔지만 정작 지키지 못한 것은 한 여인의 삶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말보다 더 큰 비난이었다. 장비는 술잔을 비울 때마다 그 눈빛이 떠올랐고 그 죄책감은 전장에서 관우가 죽었을 때 장비는 무너졌다. 그는 형님의 죽음 앞에서 무기를 들 힘조차 잃어버린 듯했다. 철같던 관우가 쓰러졌다는 사실은 장비에게 전장의 공포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다. 형이 없는 세상에서 장비는 처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처럼 느껴졌다. 관우는 장비의 방패이자 빛이었고 그는 그 빛이 사라진 세상이 너무 어두웠다. 그날 장비는 관우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형님, 이제 누가 저를 꾸짖고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분노의 화염이 아닌 진심의 슬픔이었다. 장비에게 관우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삶의 기둥이었다. 관우의 죽음 이후 장비는 더욱 거칠어졌다. 그는 원수를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칼을 들고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지만 감정은 점점 그를 잠식했다. 조은이 그를 설득하려 할 때마다 장비는 이를 악물었고 마음속의 공허함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그는 형님 없는 세상이 너무 불안했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자신을 망가뜨리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장비는 부하들에게까지 엄격함을 넘어선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그 감정은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 그의 부하들은 두려움과 복수심에 휩싸여 장비를 암살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비는 누구보다 용맹했지만 가장 가까운 이들 앞에서 무방비해졌다. 죽음의 순간조차 장비는 여전히 전장을 떠올렸을 것이다. 자신이 싸웠던 5명의 이름, 그들이 남긴 상처와 존경, 공포와 부끄러움이 그의 마지막 숨결까지 따라왔을 것이다. 만약 저승에서 다시 만난다면 장비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른다. 너희 모두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 말 속엔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장비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떠올렸을 5명 중 누구도 단순한 적으로 남지 않았다. 황충은 그에게 세월을 이긴 강함을 보여주었고 조은은 흔들림 없는 침착함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하후연은 장비의 양심을 일깨웠고 관우는 그에게 마음의 크기란 무엇인지 가르쳤다. 그리고 여포는 전장의 진정한 공포가 어떤 모습인지 그의 뼈 속에 새겨놓았다. 이 5사람은 장비의 삶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깊이 각인되었다. 그의 분노는 그들을 뛰어넘기 위한 발판이었고 그의 두려움은 그들을 바라보며 배운 교훈의 증거였다. 장비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늘 5개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 그림자들은 그를 약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전장에서 장비는 항상 고함을 지르고 창을 휘두르며 적을 몰아붙였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는 늘 누군가의 강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 나은 전사가 되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가 마주한 두려움들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성장의 증거가 되었다. 만약 장비에게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공포란 적의 칼날이 아니라
나보다 강한 자를 만나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장비는 자신보다 강한 상대에게 분노하며 달려들었지만 결국엔 그들이 가진 힘을 인정한 순간 더 강해졌다. 황충 앞에서 그는 세월을 이긴 의지를 보았고 조은 앞에서는 흔들림 없는 신념을 보았다. 하후연 앞에서는 죄책감이라는 인간적인 무게를 느꼈고 관우 앞에서는 형이라는 산을 넘지 못하는 슬픔을 겪었다. 여포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공포를 체험했다. 이 5사람은 장비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5개의 강줄기였다. 세상은 장비를 거칠고 난폭한 장수라고 기억하지만 그의 두려움과 약함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그 두려움 앞에서 물러나는가, 아니면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가는가였다. 장비는 후자의 길을 선택한 전사였다. 장비의 강함은 단순히 무력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을 인정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싸움을 계속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였다. 황충을 보며 느낀 불편한 존경, 조은을 보며 느낀 묘한 위압감, 하후연을 보며 느낀 양심의 가책, 관우를 보며 느낀 사랑과 두려움, 여포를 보며 느낀 압도적인 공포. 이 모든 감정이 장비를 진정한 전사로 만들었다. 만약 장비가 두려움을 몰랐다면 그는 지금처럼 전설적인 무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두려움은 그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포효했고 그 포효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외침이었다. 사람들은 그 외침을 용맹이라 불렀지만 장비에게 그것은 전장을 사는 방법이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한 뒤 후세 사람들은 장비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남겼다. 어떤 이들은 여포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관우라고 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두려움이 특정 인물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5명 모두에게서 각기 다른 모습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어쩌면 이 말이 가장 맞을 것이다. 장비는 단 한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5명이 무장을 통해 인간으로서 마주해야 하는 5가지 두려움을 경험했다. 늙음, 침착함, 죄의식, 상실, 그리고 압도적인 힘. 이 5가지는 장비의 영혼을 흔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삶을 정의했다. 그는 이 두려움들 속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일어섰고 그래서 그의 이름은 시대를 넘어 전설이 되었다. 장비의 죽음 이후 사람들은 그의 삶을 단순히 용맹한 무장의 정기로 기억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진면목은 전투의 기록 속에만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과 마주하며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 속에서 더 깊고 넓은 인간으로 성장했다. 그의 인생은 승리의 순간보다 두려움의 순간들이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었다. 한중의 깊은 산길을 지날 때마다 황충의 기백을 떠올렸고 전장의 먼지가 흩날릴 때마다 조은의 침착함을 생각했다. 밤이 깊어 혼자 술잔을 들 때면 하우씨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고 형님을 잃은 뒤엔 관우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귓가를 스쳤다. 그리고 적토마의 울음과 함께 여포의 그림자가 떠오를 때면 장비는 항상 숨을 고르며 자신을 다잡았다. 사람들은 종종 장비를 거친 폭풍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폭풍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강함, 누군가의 침묵, 누군가의 존재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었다. 장비의 폭풍은 5명의 무장들이 그에게 남긴 흔적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흔적이 없었다면 장비는 그저 평범한 장수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유비가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던 시기, 장비는 여전히 전장을 누비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는 예전처럼 불같이 소리치기도 했지만 그 내면에는 점점 더 많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5 무장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함께 움직였다. 장비는 그들 덕분에 자신이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장비는 한 번은 조은에게 조용히 말했다고 한다. 너는 나보다 강하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장비가 가진 깊은 깨달음의 표현이었다. 조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만 장비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강함이란 칼을 휘두르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그제야 자신이 평생 관우와 조운을 왜 존경했는지 이해했다. 그렇다고 해서 장비가 자신을 낮추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누구보다 앞장서 싸웠다. 허나 그의 싸움은 예전처럼 분노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황충의 흔들림 없는 자세를 떠올렸고 혼란이 몰아칠 때마다 조운의 차가운 판단력을 생각했다. 그 두려움들은 장비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길잡이가 되었다. 하후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장비는 그 죄책감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전장에서는 무수한 목숨이 오가지만 그 속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하우씨를 통해 배웠다. 그것은 전사에게 가장 어려운 가르침이었다. 관우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장비는 형님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눈을 감았다. 평생 자신을 꾸짖어 줄 알았던 형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사실은 장비에게 깊은 공허를 남겼다. 하지만 그 공허 속에서도 그는 관우라면 어떻게 했을지를 떠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여포는 장비에게 공포 그 자체였지만 그 공포 또한 장비를 강하게 만들었다. 여포와 맞붙었을 때의 떨림, 손끝이 저릿해지는 충격,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위압감. 이 모든 것은 장비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게 해주는 경험이었다. 그리고 인간은 한계를 알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었다. 장비는 그 사실을 몸으로 깨달은 자였다. 이 5명은 장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존재들이었지만 동시에 장비의 길을 밝혀준 등불이기도 했다. 그가 살아온 길, 그가 흘린 피, 그가 느낀 분노와 두려움은 모두 이 5 무장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장비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한 인간이 두려움을 이기고 성장을 이룬 기록이었다. 그것이 장비를 전설로 만든 진짜 이유였다. 세월이 흘러 삼국의 운명이 급변할 때도 장비의 마음속 5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전장을 건너며 여전히 자신보다 강한 자들을 떠올렸고 그들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자신을 다잡았다. 황충의 의지, 조운의 판단, 하후연의 그림자, 관우의 은혜, 여포의 기세는 모두 장비 안에서 살아 움직였다. 그 5가지의 힘이 그의 무기를 지탱하고 있었다. 장비는 늘 큰 소리로 웃고 화를 내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누구보다 섬세한 세계가 존재했다. 사람들은 그를 폭군처럼 묘사하기도 했지만 장비는 매 순간 자신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약함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 그는 더 크게 외쳤고 더 거칠게 싸웠다. 하지만 내면은 언제나 5 무장과 대화하며 성장했다. 부하들의 배신으로 죽음을 맞은 날에도 장비의 눈은 두려움보다는 안타까움을 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장을 떠올렸고 형제를 떠올렸으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렸다. 그의 삶은 거칠고 폭풍 같았지만 죽음 앞에서 그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마치 오랜 싸움을 끝내고 드디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표정이었다. 장비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하나의 완성이기도 했다. 평생 그는 두려움과 싸웠고 분노와 싸웠고 자신과 싸웠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 인간적인 영웅이 되었다. 그의 죽음 이후 사람들은 장비를 단순한 난폭한 장수로 기억하려 했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를 아는 이들은 그를 깊이 이해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싸움을 선택한 전사였다. 후세 사가들은 장비가 두려워한 5 무장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남겼다. 그들이 말하는 공포는 단순히 적의 강함이 아니라 장비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마주하게 된 순간들이었다. 황충 앞에서 그는 세월의 무게를, 조운 앞에서 그는 이성의 가치를, 하후연 앞에서 그는 죄의 무게를, 관우 앞에서 그는 형제의 깊이를, 여포 앞에서 그는 인간의 한계를 보았다.
그것이 바로 장비가 느낀 진짜 공포였다. 이 5무장은 장비에게 각각 다른 모양의 거울과 같았다. 황충은 언젠가 자신도 늙을 것을 알려주는 거울이었고, 조우는 냉정함과 절제를 비춰주는 거울이었다. 하후연은 스스로 저지른 잘못을 비추었고, 관우는 자신의 부족함을 비추었다. 그리고 여포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한계선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비추었다. 장비는 이 거울들을 통해 자신을 다시 만들어갔다. 만약 장비가 이 5무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훨씬 단순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훨씬 작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강한 적을 만나며 강해졌고, 깊은 인물을 만나며 깊어졌으며, 무서운 상대를 만나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장비의 성장에는 정복보다 깨달음이 더 큰 자리를 차지했다. 이것이 그를 진정한 무장으로 만든 이유였다. 장비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는 정말로 겁이 많았는가? 그 답은 단순하지 않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고, 인정했고, 그 한가운데서 전장을 뚫고 나갔다. 그것이 바로 장비의 용기였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는 이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한 장수였다. 장비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분노도, 용맹도, 힘도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을 마주하라는 메시지였다. 황충의 나이, 조운의 침착, 하후연의 그림자, 관우의 그릇, 여포의 위압감, 이 모든 것은 장비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지만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 길을 찾았고 결국 자신의 전설을 완성했다. 그의 삶은 공포를 넘어선 용기의 기록이었다. 이제 우리는 장비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이름이 누구였는가를 묻기보다 왜 두려워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 답 속에 인간 장비의 진면목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5무장은 모두 장비를 두렵게 했지만 동시에 성장하게 만든 스승들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장비를 시대를 넘어 기억되는 전설로 만들었다. 두려움을 이겨낸 자만이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다. 장비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삶은 그 진실을 증명하는 가장 뜨거운 증거였다.